구독, 좋아요. 이 얘기를 이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보고 오니까 네. 조국혁신당 그리고 뭐 또 소득당이었나요? 기본소득당 뭐 네. 이런 범진보 쪽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지금 논의되고 있는 내란 특별 재판부 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속도를 내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또 정당법이라는 것을 좀 개정을 해가지고 국민의힘의 어떤 정당 해산에 대해서 조금 진지하게 논의를 해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8월 16일부터는 본인들이 촛불 시위도 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지금 촛불 시위로 가게 되면 좀 커진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네. 아까 얘기를 하셨지만 국민의힘이 어떤 실질적인 행동, 이제 광장 아스팔트에 나와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지 않는 것과 달리 이 민주당 같은 경우 혹은 이 범여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이 시민단체와 어떤 민노총 이런 것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에 나서고 있다 이런 평가가 많잖아요. 네네. 지금 실질적으로 정당 해산을 위한 절차를 지금 돌입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인데 이 내란 특별 재판부라는 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좀 시청자분들한테 설명을 먼저 주시면서 또 정청래 당대표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해산하겠다 계속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어제 이제 당대표 후보에 나왔던 장동영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을 탄핵하겠다. 그리고 민주당을 해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중단한 5개 재판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국민 서명 운동하겠다라고 했거든요. 네네. 지금 분위기가 강대강이에요.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은 강인 거는 이재명의 민주당이 예전부터 그렇게 해왔던 거죠. 윤석열 그 전 대통령께서 뭐 계엄의 행위를 하시긴 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렸잖아요. 대한민국의 권력 모든 것들을 찬탈하기 위해서 이재명이 굉장히 극좌 세력처럼 행동을 계속 해왔지 않습니까? 네. 지금 뭐 허울 좋은 얘기들 이재명의 민주당은 항상 하는 방식이 그거죠. 국민을 기만하기 위한 좋은 얘기들 뭐 협의, 협치, 뭐 평화 이따위 얘기들을 앞으로는 하면서 그런 그 폭력적인 행동들은 계속 해왔단 말입니다. 본인들이 계속 극좌의 꼭대기로 행위를 하면서 대한민국을 계속 쪼개왔었던 거예요. 심지어 어떤 행위들까지 했냐. 세월호, 이태원 참사를 북한 지령 받아가지고 민노총 간부가 그거를 국민 분열의 에너지로 사용을 하면서 국민을 철저하게 반으로 쪼개는데 활용을 했단 말입니다. 어느 정도로 대한민국을 분열시키는데 진짜 혈안돼 있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런 자들이니 사실 우리가 지금 당연히 강대강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일부 사실 지금 잠깐 평화가 되찾아진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국민의힘이 힘을 너무 많이 잃었기 때문에요. 전직 대통령 부부를 우리가 지키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나도 많이 국민의힘이 힘을 잃었기 때문에 일부 대한민국 국민들은 깨서는 흡사 평화로운 것처럼 보일 수 있을 겁니다. 네. 철저하게 속고 계신 거예요. 그냥 권력 획체에 미쳐있는 이재명의 그 국자 세력들에 철저히 속고 계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들이 있는 한 우리는 강대강의 충돌은 피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강대강의 기조가 아니면은 네. 소멸할 것이다 이렇게 보신다는 그렇죠. 거죠. 이게 정말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냐면 네. 대한민국의 우파 그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지금은 국민의힘이 유일합니다. 전에는 박근혜 대통령님 사태 때 우리 국민의힘 철저하게 분열됐다가 굉장히 많은 줄기로 쪼개졌다 합쳐졌다가 다시 분열됐다가 합쳐졌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은 국민의힘 하나입니다. 하나. 뭐 일부 개혁신당이라든지 있을 수는 있으나 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우파 정당은 국민의힘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법안을 어떤 법안을 발의를 하려고 하냐면 헌법에는 정당을 만들 수 있는 권리가 네. 그리고 나의 정치 성향이 어떤 거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자유가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 자유를 억압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이 위헌 논란이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유일한 우파 정당을 해산시킨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국민의힘이 해산돼서 없어지면 대한민국은 유일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북한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뭐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네. 조국 전 장관을 사면을 하면서 야권 인사라고 표현을 야권 했죠. 인사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미친 소리를 하는 겁니다. 국민을 얼마나 괴대지로 판단을 하면 조국이 야권 인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겠습니까? 한통 속인 걸 온 국민이 다 알고 계시는데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 네. 조국혁신당은 야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스스로 야권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내고 인위적으로 야권을 위한 사면이다라는 그따위 표현을 심지어 대통령 대변인이 그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참 경악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네. 대한민국 정말 위기 상황입니다. 아, 우리 이렇게 위헌 논란이 있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우리는 우리끼리 지금 자중질환처럼 이렇게 싸우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이재명의 민주당의 시민단체들은 가동이 되고 있는 겁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통진당을 비롯한 예전에 이제 이건 심각한 국가를 위할 수 있는 거로 판명이 나서 통진당 해산이 됐었죠. 그런 세력부터 사회주의 혁명을 부르짖는 자들, 대한민국에서 자유를 없애려고 진짜 암약하는 자들이 네.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고 우리가 자중질환으로 우리끼리 싸워서 차마 우리는 광장으로 나가지도 못하는 이 순간에도 네. 그들은 촛불 행동을 다시 하겠다고 선언을 하면서 대한민국에서 국민의힘 대표적 우파 정당을 해산시켜서 대한민국을 단일 정당 체제로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형식적인 야당 그거 어디서 있는 겁니까? 중국에도 야당이 있고 북한에도 야당이라는 게 있어요. 북한에는 야당이 없습니다만은 그 형식적인 그런 정당을 만들어내고 그거를 민주당에서 야당이라고 지칭을 하는 겁니다. 국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심각한 내용들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자유가 아예 없어지고 자유주의의 최전선이 무너질 수 있는 얘기들이에요. 제가 최근에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 광화문에 보시면 네. 그 세종대왕 상이 있잖아요. 네. 그 거기 앞에를 이제 지나가다가 이제 반미 시위를 목격을 했습니다. 네네. 근데 반미 시위에서 나와 있는 뭐 여러 가지 뭐 시민 단체들이 있었을 충격적이셨죠? 텐데 거기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가면을 네. 한 여성이 그 가면을 쓰고 있고 뭐 전농이라든지 민노총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이 피켓 시위를 한 다음에 퍼포먼스를 하시더라고요. 반미 시위 퍼포먼스라고 해가지고 이 트럼프 대통령 얼굴을 이제 한 여성이 있고 그 옆에 이제 2명씩 나와가지고 미사일 모양의 어떤 글자가 써져 있어요. 네. 뭐 그런 것도 이제 깨면서 이제 마지막은 이제 그 트럼프 얼굴을 바닥에다 놓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진을 찍고 한 남성분은 이제 트럼프 가면을 쓴 여성의 이제 머리를 때리면서 퍼포먼스를 또 하시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취재하는 사람들도 많이 없고 뭔가 상황이 굉장히 좀 심란하게 돌아간다 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오늘 맞습니다. 아침에 기사를 보니까 반중 시위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반중 시위 하지 말라 이렇게 목소리를 냈던 것 같은데 이 반미 시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일상에서 많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목소리를 내지는 않는다 이런 비판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하는 행위들 딱 이제 본인이 가진 정체성을 확연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반중 시위 사실 계엄하고 탄핵 사건이 있을 때 저도 반중 시위하는 뭐 김정식 저 일란선 네. 쌍둥이인데 국민의힘에서 김정식 대표가 일란선 쌍둥이로 네네. 반중 시위를 이끈 그 청년입니다. 네. 굉장히 그 투쟁력이 강한 우리 유망한 청년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반중 시위 CCP 아웃을 외치는 시가 있다 그래서 네네. 거기 제가 가서 뭐 연설도 하고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것도 했었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반미 시위도 있고 대한민국에는 반중 시위도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반미 시위에는 오히려 본인들하고 연대해 있는 자들이 그 시위를 하는데도 이런 방구 말 한마디도 하지 않으면서 중국에는 맨날 본인은 쉐쉐 했지 않습니까? 쉐쉐? 웃으면서 쉐쉐, 대만에도 쉐쉐 하자고 한 거를 그 정체성, 그 기조를 그대로 드러냈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대림이라든지 이렇게 중국인들이 많이 사는데 앞에 가가지고 반중 시위하는 거는 그 하지 말아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근데 진짜 이 대목에서 또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이재명의 민주당 그 이중성 정말
저는 역겹다라는 표현까지 제 페이스북에다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반미 시위하는 자들 사진 찍힌 거 있는데 네. 시계 차고 있거든요. 무슨 네. 시계 차고 있는지 아십니까? 무슨 시계죠? 애플워치 차고 있습니다. 어. 애플워치. 어. 반미 시위하고 트럼프를 미사일 가지고 때리고 있는 그 자의 손목에는 뭐가 차져 있냐? 애플워치가 차져 있는 겁니다. 뭐 반일 시위하면서 이제 일본 여행 가는 거 스시 좋아하는 거랑 비슷한 그렇죠. 논리인가요? 저는 차마 저 평생 저 굉장히 좀 강성우파 성향이 있었는데 네, 네. 그래도 저는 사실 선조한테 조금 죄스러워서 저는 일본 차는 절대 타지 않겠다고 저 스스로 다짐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미쓰비시라든지 뭐 도요타 이런 혼다 이런 차들은 네. 2차 세계대전에 전투기라든지 탱크를 뽑아냈던 전범 기업들입니다. 사실은 독일에서는 그 전범 기업들의 굉장히 막대한 배상을 유도를 했고 철저하게 응징을 했어요. 사실은 일본하고 한국은 그런 것들을 좀 못했지 않습니까? 네. 저는 사실 굉장히 우파 성향을 가지고 있음에도 나는 일본 차를 타지 않아요. 근데 이상하게도 제 주변에 개딸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극자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일본 차를 많이 타시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보세요. 왜냐? 연비가 좋거든요. 전 세계에서 하이브리드 카를 제일 잘 만드는 나라가 어디냐? 일본입니다. 연비가 제일 좋아요. 그 계산을 해서 본인은 개딸이고 극좌하면서 일본 차를 타는 사람들을 저는 굉장히 많이 봤어요. 이상하게 제 주변에 제 친척분들, 뭐 제 주변의 친구분들, 좌파 성향인 분들이 일본 차 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이중성. 저는 정말 진짜 치를 떱니다. 치를 떨어요. 그래서 저희 출연해 주셨던 그 양일국 박사님께서는 평론가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 미국산 소고기 광우병 때 막 여러 문화 인사계들이 막 가가지고 시위도 했는데 시위 끝나고 나면은 미국산 소고기 먹으러 갔다. 그렇죠. 이번에 그 유시민 논란이 있었던 유시민하고 그 미국산 소고기를 먹느니 청산가리를 먹겠다라고 발언했었던 김규리 씨, 연예인. 네네. 그분하고 뭐 네 분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술을 한잔 한 사진을 제가 봤거든요. 네. 그 자들 티셔츠 뭐 입고 있는지 아십니까? 메종 키치네라고 일본제 티셔츠가 있습니다. 굉장히 뭐 이렇게 하트 달린 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알죠. 그 티셔츠를 입고 애플워치를 차고 있어요. 그러면서 미국산 소고기 먹으면 먹느니 청산가리를 먹겠다고 개념 발언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개딸 연예인하고 같이 사진을 찍는 겁니다. 진짜 민주당식 이중성 진짜로 저는 역겨워요. 김규리 씨는 이번에 영화도 찍으셨던데. 네, 맞습니다. 그 김민웅이라는 자도 우리 전에 얘기를 했지만 현직 총리의 형, 촛불행동의 대표, 미국 시민권자, 게다가 목사님. 네. 원래 기독교의 종교를 따르는 자는 저는 하나님 믿습니다만 그 교리를 따르는 자는 절대로 좌성향이 될 수가 없어요. 자유를 찬탈하는 그런 사회주의 그걸 어떻게 옹호를 합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제 계속해서 극적으로 갈라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민주당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지금 해석을 하고 계시는데 민주당의 강성 행동들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지금 어쩔 수 없이. 당대표도 강성이라고 지금 분류되는 정청래 당대표가 지금 됐잖아요. 네네. 근데 어제 제가 기사를 보니까 민주당 원로들이 이제 정청래 대표와 이제 자리를 하면서 과격하게 정치하지 마라 이렇게 쓴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네. 이제 대통령은 통합의 방점을 찍고 있으니까 당신은 너무 과격하지 마라, 좀 맞춰달라라고 했는데, 근데 이제 정청래 대표가 최근에 이제 최고위원회 임명을 한 사람을 보니까 서삼석 최고위원, 이분이 이제 친명계가 아니라 비명계다, 심지어는 뭐 반명계다 이렇게 분류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정청래 대표가 서삼석 의원을 최고위원을 임명했다라는 것 자체가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과는 다른 노선을 가는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시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본인을 당권을 주겠다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우리 의원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그런 갈등들이 계속 표출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재명처럼 국민 기만을 계속을 하고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앞으로는 허울 좋은 얘기들만 계속 던지고 뒤에서는 자기네들 권력을 찬탈하는 그런 비열한 행동들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정청래가 이재명 말을 안 듣고 극좌들이 할 법한 말들을 행동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뭐 이름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가부 장관으로 논의됐었던 후보, 그 후보가 낙마를 할 때
이재명은 국민 여론을 인식해서 그 후보를 낙마를 시켰어요. 네. 그런데 정청래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또 어떤 굉장히 좋은 직위를 주면서 중용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내비쳤단 말입니다. 정청래식의 정치를 하겠다라고 계속 본인 노선을 걸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유임을 하겠다. 뭐 네. 영어를 원어민처럼 잘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영어 잘하면 네.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면서 어쨌든 유임을 하는데 네. 저 힘은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김어준 개딸의 등에 업혀서 저렇게 목이 뻣뻣해지고 이재명의 반기를 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분은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민주당끼리 싸우는 거는 우리는 팔짱 끼고 흐뭇하게 바라봐야 된다라고 얘기는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저는 이재명이 하는 여태까지 해왔던 행보들, 정청래를 저런 식으로 뭐 극자 세력은 또 한편으로 품을 수 있는 세력으로 만들고 이재명식 국민 기만을 통해서 권력을 획책하는 진짜 악랄한 행위를 이재명은 계속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사실 합니다. 그래서 저런 분란이 일어나는 거에 우리는 현혹해서 분란이 일어나기를 그냥 바라보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저런 분란이 일어나면 우리는 위기의식을 점점 내려놓을 거 아닙니까? 우리 스스로 자중질환이 있으면 안 되고 우리 하나로 뭉치고 주적들하고 싸워야 되는데 정청래하고 이재명하고 싸우니까 이재명이 정청래에 의해서 탄핵될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민주당끼리 싸워가지고. 과연 그럴까요?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재명 제가 대선 캠프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잠깐 이번에 사면 그 목록에 오른 은수미 전 성남시장에 대한 얘기들을 잠깐 하고 싶은데, 네. 이재명 그 대선 후보일 때 여의도에 우리 캠프 바로 옆에 있었어요. 김문수 후보 승리 캠프가 있었고 그 바로 옆 건물에 이재명 캠프가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그 주변에는 전라도 사투리를 쓰는 깡패들이 정말 많았어요. 실제예요, 실제. 그래서 어떤 날은 저 편의점에서 우리 대변인들끼리 뭐 먹고 있는데 의자가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신경전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무서웠어요, 저는. 대놓고 깡패예요. 그러니까 깡패라는 게 뭐 막 진짜. 그렇죠. 대놓고 그런 행동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들을 우리는 사실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이 대선 기간에 여의도에 계속 있었단 말입니다. 이번에 그 낙마한 거, 자진 사퇴한 것으로 알려진 김진욱 씨였나요? 네네네. 김진욱 씨 같은 경우에도 뭐 조폭 연루설 이런 게 있긴 조폭 하던데. 연루설도 있었고 뭐 그거를 사면 목록에 포함됐지 않습니까? 그분이 사면 목록은 아니고 네네네. 그분이 이제 이재명 대통령 되기 전부터 네. 수행을 하고 그렇죠. 뭐 여러 가지 하다가 핵심 수행 비서 은수미하고 그분이 제가 알기로 영화 아수라에 나왔었던 그런 행위들을 실제로 해왔었던 걸로 뭐 징역을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의 민주당이 사실은 이재명의 권력을 얻기 위해서 여태까지 해왔던 행위들을 보세요. 네네. 저는 사실은 이재명이 있는 한 우리 국민의힘은 계속 긴장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은 대한민국을 집어삼키기 위해서 어떤 짓을 할지 몰라요. 여러분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증거가 없지만 이재명의 주변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정말 너무 많은 행위들이 있었고 이재명을 모티브로 한 아수라를 한번 보세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을 법한 일들이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징역을 살고 있는 자들을 이번 8.15에 사면을 하기까지 하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짓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은 사실은 이런 분란들도 저는 사실 의심돼요. 철저하게 이재명의 대가리 속에 이런 분란들을 유도해서 일부러 하는 게 아닌가. 철저하게 계산된 행동들이 아닌가 하고 의심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재명이 우리를 기만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행동들을 철저하게 간파해서 이재명에 휘둘리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재명에 휘둘리는 순간 대한민국에서 자유는 없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가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것 같은데 이제 시간이 이제 좀 돼가지고 마무리를 할 텐데 마무리 멘트 뭐 하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해주시면 됩니다. 마무리 멘트는 오늘 하고 싶은 말은 다 해서 뭐 사실 지도부께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긴 해요. 전 뭐
일개 지방 정치인이긴 합니다. 근데 사실 대선 때 이겨보려고 지난 계엄하고 탄핵 때 저는 초등학생 아들 키우는 두 아이 아빠인데 애들 자는 거 보고 나와서 자는 거 보고 들어갔어요. 저한테 주말 없어졌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님 저는 원망한 적 없어요. 최전선에서 싸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자유를 지키고 싶은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저도 기꺼이 광장에 나갔었고 정말 추운 그 겨울을 저는 매번 밤새가면서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4월 4일 날 저는 내가 믿었던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서 김문수 후보를 대통령 만들어야 우리나라에서 자유를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저 2시간 자면서 일했습니다. 수행대변인 일을 하면서. 그런데 우린 뭐 어떤 분들은 부정선거가 일어나서 우리가 승복했다라고 표현하지만 아니요. 우리한테 힘이 없어서 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가 돼야 되고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도 그거를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분열시키려고 하는 자들을 철저하게 지금은 이제는 배제해 주십시오. 전한길 선생님 같은 분들 그 징계하지 마시고 국민의힘 그리고 대한민국 자유만 보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차후에 지도부 그리고 인제 당대표가 되시는 분들은 거리로 다 쏟아져 나와야 돼요. 박근혜 대통령님 때 어땠습니까? 천막당사 그 정신 다시 일으켜가지고 우리가 지금 국민의힘 힘을 다 잃었기 때문에 입법 안에서 우리가 민주당 이재명의 민주당의 폭거를 우리가 막아낼 수 있는 합리적인 수단이 단 한 개도 없습니다. 그럼 뭐 해야 돼요? 광장으로 다 뛰어나오세요. 당장 광장으로 다 뛰어나오셔가지고 당대표께서는 거기서 마이크 잡으십시오. 최고위원들 거기서 마이크 잡으십시오. 지금 김민수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그 전에도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만약에 최고위원이 돼도 거리로 나오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도 함께 할 겁니다. 모든 자들이 다 거리로 나오고 대한민국에서 자유가 지켜졌으면 하는 바라는 그 국민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겁니다. 그래야지 이재명의 민주당의 폭거 그 계략 그 악랄한 계략들 우리가 막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모든 분들이 이제는 등 따시게 그냥 국회 안에서만 하는 신용만 하지 말고 광장으로 다 쏟아져 나와서 해줄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당원들이 원하는 게 그거다라는 생각은 드네요. 지금 지지를 받는 후보들이라든지 이런 맥락을 보면은 강한 후보를 원하는 것 같다, 강한 지도부를 원하는 것 같다. 이거는 공통적인 의견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마무리하기 전에 광고 하나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저희가 지금 광동 365케어와 함께 광고하고 있는 효모 비오틴 제품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루 한 번 간편하게 딱 2알씩만 드시면 됩니다. 저희 펜앤마이크 단독 구성으로 효모 비오틴 한 박스 1개월분에 15,000원, 그리고 3개월에 3박스에 35,000원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머릿결, 만약에 나는 좀 머리가 좀 많이 나고 싶은데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다, 탈모약은 좀 부담스럽다. 물론 탈모약 같은 그런 효과가 있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생기를 채워주는 이 비오틴 제품 드셔주시면 좋습니다. 맥주 효모가 600mg 들어있다고 하는데 이게 하루 권장량의 엄청보다 훨씬 많이 들어있는 양이라고 하고요. 권장량보다 많이 먹는다고 해서 안 좋은 것 같은데 아닙니다. 권장량보다 많이 먹어도 괜찮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많이 드셔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 넘긴 좋은 알약 타입이라고 하니까 편리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저희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혜택 2번째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하고요. 문의 전화는 1661-6915, 1661-6915입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펜앤마이크에서는요, 정말 좋은 제품만 다루고 있으니까 여러분 항상 유념해 주시고 사 드시고, 만약에 좋았다 하면 댓글로 이렇게 좋았다 이렇게 한번 써주시면 고마울 것 같아요. 여러분, 저희 다음 주에도 신성은 의원님 모셔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거고요. 조금씩 저희 시청자분들이 우리 의원님한테 마음을 열고 있는 것 같아요. 좋은 얘기도 많이 나오고. 네. 이분 누구야? 우리 훈이아님. 감사합니다. 저희 훈이아님 같은 경우에는 많이 와주시는 분인데 이 오빠 누구야? 이러면서 이렇게 물어보셨거든요. 진짜요? 네, 그러니까 약간 이제 서서히 네. 이제 시청자분들 신성영 의원 많이 알아주시고 같이 열심히, 싸우시죠, 시청자 여러분. 항상 열심히 하시는 분이고 네. 또 아스팔트에도 많이 나가시는 분이시니까 여러분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했습니다. 네.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초저분자 콜라겐으로 피부 속까지 촘촘하게 관리하세요. 하루 두 알로 피부 보습, 탄력 개선, 체내 흡수에 용이한 저분자 PC 콜라겐,
부원료 또한 탄탄하게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13,000원, 3개월분 3박스에 3만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순간 풍성하게 광동 효모 비오틴 하루 한 번으로 가득 채우는 에너지 600mg 맥주 효모 함유 목 넘김 좋은 알약 타입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15,000원, 3개월분 3박스에 35,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